네, 안녕하십니까. 오전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이동 간에 영상을 올리겠습니다. 어저께 이제 선관위 관련자들에 대해서 전원 체포, 구속영장, 그리고 직위 해제하고 해임하고 파면하라 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공무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위, 제일 중요한 것은 근무 태만이죠. 공무원으로서는 이제 공무원이라는 것은 사실 실적과 상관없이 급여가 나오는 대신 우리가 일반 직원들이 하지 않아도 될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죠. 바로 신의 성실입니다. 신의 성실. 물론 뭐 민법에서는 신의 성실을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특히나 이 신의 성실,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근무 태만을 하면 안 된다.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.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선관위 직원이 문제, 가장 큰 문제는 여러 가지 유혹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. 우리가 조직이 되게 규율이 없어지면요, 조직의 어떤 규율이 없어지면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부패가 생기기 시작합니다. 부패가.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. 위아래로 아무도 쳐다보는 사람도 없고 내가 뭐라든지 관심도 없는데 내 직책이 되게 중요한 직책이야. 그럼 어떻게 됩니까? 자연스럽게 욕심이 생기게 되죠. 지금 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큰 뭐 상호저축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격리 업무를 보고 있는 여직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그 사람이 뭘 하는지 잘 관심이 없는 상황. 그런 데서 결국 뭐가 생기냐면 횡령이 생기는 거죠. 또 막 백억씩. 아무도 그거를 알아내지 못하는 거예요. 저는 그런 일이 지금 선관위에서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자꾸 많은 분들이 뭐 조직적으로 뭐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게 몰래 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.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예민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제가 어저께 내부 고발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선관위가 아니라 조그만 구멍가게에도요 옆에서 뭐 하는지 아줌마들이 다 보고 있어요. 다 보고 있습니다. 삼성같이 그렇게 조직을 또 관리한다고 해도 삼성그룹 법무팀장인 김용철 변호사가 뭐 어떻게 했습니까? 기자회견하고 난리 났었죠.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내부에서 뭔가 고발하는 사람들은 안 생길 수가 없어요.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. 인간의 양심이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요.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뭐 가슴에 털난 사람만 뽑을 수는 없는 거 아니야, 선관위 직원을. 그렇잖아요. 뭐 100명을 가슴에 털난 놈을 뽑았는데 한두 명 정도는 또 섞여 있을 거 아니야, 일반인이. 그 일반인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. 이상하다.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이거는 조직 자체의 루즈함이 결국은 큰 화를 불렀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.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? 왜 이렇게 의혹들이 자꾸 남발할 수밖에 없는, 자꾸 이제 뭐 공병호 박사도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선관위가 되게 빠릿빠릿한 조직이다, 요번에 이런 것들이 걸리지 않고, 그러면 오히려 차라리 조직적인 걸 의심하겠어요. 제가 솔직히. 왜? 이 조직적이라는 거는 상당히 엘리트적으로 행동을 해야 조직적인 것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국정원이라든지 예전에 뭐 안기부 또는 뭐 이런 어떤 중앙정보부 같은 정도의 엄선해서 뽑은 요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다 단합을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을 충성하고 전두환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. 뭐 솔직히 똥방이들 데리고 뭘 할 수 있겠어요. 뭘 조직적으로 할 수 있어, 똥방이들 데리고. 그러니까 저는 요번에 딱 보면서 선관위 부분에 대해서 딱 하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. 이거는 조직적인 카르텔이니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겠구나. 뭐 쓰레기통에 버리고 뭐 증거 은멸하고 뭐 이런 것도 그냥 개념 없이 아무 행동 없이
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타성에 붙어 있으면요, 예,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예, 멍청해집니다. 예. 너무 오랫동안 그 루즈함이 너무 오래되면요, 아무리 멍청한 사람, 저기 똑똑한 사람도 멍청해져요. 그게 결국은 지금 성관이의 모습이 아니겠나 싶습니다. 예. 거의 한 40년 정도를 87년도부터라니까 한 40년 정도를 계속 이런 분위기로 가져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. 처음에야 뭐 예를 들면 뭐 다들 열심히 했겠죠. 근데 계속 뭐 민주화되고 뭐 하면서부터 뭐 김영삼 정부 들어오고 노무현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부터 어떻게 됐어요? 선거도 많아지고 뭐 그러다 보면서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뭔가 자꾸 잔머리가 돌게 되고, 그러면서부터 뭔가 여기는 사실 거의 상황시대였잖아요.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,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, 뭐 뭉탱이가 걸렸네, 뭐 투표용지가 뭉탱이가 걸렸다는 등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짓거리를 그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예를 들면 뭐 앞에서 예를 들면 어떤 과장이라든지 부장 이런 사람들이 야, 그거 김대리 그거 저기 의심살리는 하질 마, 그 뭉탱이를 왜 들고 다녀 그거, 그리고 저기 폐기시키는 거 왜 폐기시켜 하지 마, 이렇게 될 텐데, 이 건전한 조직 같으면은 그렇게 이렇게 자정이 될 텐데, 이거는 아무도 제지를 안 하니까. 그렇다고 해서 판사 출신 선관위원장들도, 지방선관위원장들 보면은 다 얼굴이 노래 있어요. 도대체 뭐라고 다니지? 뭐 매일 뭐 막고를 치나 봐, 출근해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.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, 제가 봤을 때는. 네. 그래서 상관리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조직 같지 않은 조직이다. 이게 무너진 조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, 결국은 이제 부실 선거, 뭐 부정선거 이렇게 하는데, 이거는요, 부정선거가 맞아요. 이게 부정선거입니다. 그러니까 왜 그러냐? 직원들이 사주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. 그리고 개인적으로 장난을 쳤을 가능성도 높다. 저는 솔직히 그렇게 봐요. 이 정도의 나태함이면은 그냥 재미로 뭐 이런 식으로, 아니 뭐 나 서울 좀 싫어서 뭐 이런 거, 오세훈이 싫고 뭐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.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밖에서 봤을 때는 뭐 조직적인 카르텔로 보이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. 그 사람들도 속으로 얼마나 무섭겠어요. 야, 이게 내가 장난친 건데 조직적인 카르텔이 된다 이러면서 뭐 이런 식으로 됐을 거라고. 정황이 그렇게 좀, 모든 증거가 그렇게 정황을 가르쳐 가고 있습니다. 그렇게 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, 일단 그 부분은, 재선거 하는 게 일단 맞고요. 왜? 일단 너무 오염이 됐잖아요, 지금 선거가. 지금 이렇게 되면은요, 이걸 다시 안 할 수도 없어. 다시 한다 그래가지고 이걸 뭐, 누가 욕을 하겠어요. 이거는 뭐,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 이러지 말자라는 개념에서 다시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이런 일이 한 번 더 벌어지면 또 재선거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전 국민이 조심하자. 이게 어떤 경각심 차원에서 다시 해야 됩니다. 그래야지 선관위 직원들도 뺑이 한번 쳐봐야 돼요. 지금 뭐 휴가 같은 놈들 다 지금 돌아오라고 그러고, 전 제가 그래서 3일을 하자 했던 거 그거야. 막 하루 만에? 아니 3일 동안 밤을 새라는 얘기야. 제 말은 밤을 새라는 얘기야. 금, 토, 일 밤새고 CCTV 딱 찍고 직원들 다 밤새면서 있으라는 얘기야. 예. 왜냐하면 제가 왜 하루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 안 하냐면, 민주당이 반대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. 아니 상대가 안 받아들일 걸 자꾸 얘기하면 뭐야, 힘도 없는 놈들이. 우리가 힘이 있고 예를 들면 3분의 2 의석이고, 예전 공화당 때나 민정당 때처럼 뭐 3분의 2 의석이고 우리끼리 막 날치기 하면 할 수 있지.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, 제발 좀. 근데 안 되는데 자꾸 뭐 그 하루만 할게요, 뭐 나 어떻게 믿어요.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민주당 애들이 그걸 받아들이진 않을 텐데 뭘 그 얘기를 하면 뭐 하냐고. 되지도 않는 얘기를 뭐 자꾸 해. 민주당 애들이 사전 투표하면은 지금 이준석이도 그 얘기 하잖아요. 뭐 국민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왜 뺐냐, 사전 투표를 왜 뺐냐 그러잖아. 그러니까 사전 투표 안 뺏을게, 권리 안 뺏을 테니까 3일 해, 본 투표 3일 해. 그러면 안 뺏는 거잖아. 자꾸 이준석 같은 애들이 자꾸 사발을 치니까 그냥 사전 투표 이틀 한 거하고 본 투표 해가지고 3일 하자는 얘기야. 그 얘기 때문에 3일 하자는 거지. 무슨 뭐 하루 만에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요. 다 하루 만에 하고 싶지. 일본처럼 아예 글씨도 한자로 딱 그냥 그 후보자 글씨를 한자로 써야 된대요, 일본은. 그건 오바고. 새끼들 하여간 일본 놈들도 오바야, 보면. 글씨를 한자로 어떻게 쓰나?
참. 아유, 일본도 참 어지간해요, 그런 거 보면. 뭔 귀족들만 경찰하는 얘기야? 아무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3일 정도 하는 얘기는 그때 때만 하는 얘기고, 원래 하루 하면 제일 좋죠. 근데 하루만 다 할 수 있냔 말이지. 못한다는 얘기지. 근데 민주당이나 또 저 개혁신당애들이 반대를 할 거고, 왜 하루만 하냐, 사전투표 폐지하면 안 된다, 이런 식으로 하니까, 일단 사전투표 폐지가 먼저잖아. 우리가 중요하잖아. 뭐 본투표 하루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게 중요한 거냐. 일단 그 투표 간격이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, 투표하면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. 그게 내 목적인 거지. 투표하면 움직이지 않고, 움직이지 않고 3일 동안 하자는 얘기야. 다 수개표로. 근데 뭐가 잘못됐어, 그게. 가장 합리적이지, 지금 상황에서. 사전투표 이틀 하는 거 못 뺀대잖아, 죽어도. 자기들이 왜 그 사전투표 없애면은 그만큼 투표율이 떨어진다니까. 알았다고, 그러니까 민주당 애들 내가 의견 들어주겠다고. 그래서 사전투표 이틀 다 본투표로 하고, 3일 동안 하는 걸로 해서 하란 말이야. 그러니까 금토일 하란 말이에요. 아니면 진짜 3일 줘, 그냥. 수목금 해. 투표 다 놀라 그래, 그냥 대한민국 사람들. 그럼 서로 본투표. 아니, 국힘 입장에서는 국민들한테 3일 노세요 하면 안 좋아할 놈이 누가 있냐고. 그냥 포퓰리즘 한번 해. 우리도 돈 주는 것도 아닌데.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말자고. 우리도 그냥 수목금 해가지고 노는 걸로 해서, 그냥 연휴로 5일 놀게 해. 선거 하자고 날릴 거다, 아마 전 국민. 본투표 하자고 날릴 거야, 모든 국민이. 그래서 수목금을 해, 그러면 차라리. 그러면 다 하자 그러지. 본투표 하시겠습니까? 사전투표 하시겠습니까? 그럼 다 본투표 하자 그러지. 이 국민들이 노는 걸 원하니까 노는 걸로 방향을 정해가지고 하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일단 사전투표를 없애는 게 우선이다. 사전투표를 없애는 게 우선이다. 예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관위 애들이 지금 개념이 없어.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일을 저렇게 해가지고는 투표함 옮기고, 세팅까지 입력하고 이런 거 하는 거 불안해서 못해. 사람들이 나쁜 놈이 아니다 그래도 불안해. 예. 그리고 그 중에서 걔 중엔 또 누가 돈 받아 처먹은 놈도 있을 거고, 뭐 이상한 계좌로 돈 넣어주는 놈 별론 다 있을 텐데, 그걸 어떻게 믿냔 말이야. 조직적으로 카르텔이 아니라 하더라도. 또 그러다 보면 한 10명 모인 카르텔이 있겠지. 소수 카르텔들이. 있을 것 같아요, 제가 봤을 때. 그러니까 명태균 같은 놈들이 저렇게 설치고 다니는 거지.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선관위가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, 일단은 사전투표를 일단 없애고 본투표를 3일을 하는데, 그게 금토일로 하는 게 제 아닙니다만은, 그게 뭐 토요일까지 놀고 싶은데 왜 하냐 이렇게 하면은 진짜 다 봐줘서 수목금으로 해. 그러면 수목금 토일, 수목금 토일. 앞으로 모든 선거는 다 그냥 무조건 연휴야.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희생을 치르더라도, 국민적인 어떤 그 생산성이 떨어지는 희생을 치르더라도, 선거를 제대로만 할 수 있다면 그 3일 우리가 뭐 아깝지 않아. 예. 제가 사업체에 있더라도 3일 놀 수 있어. 예. 애들 직원들 놀리게 할 수 있어요. 왜? 선거가 투명해진다는데, 다 수개표로 하겠다는데, CCTV 다 찍고 있다는데 뭐가 문제야. 투표하면 안 움직이겠다는데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 거고, 제가 이제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장동혁하고 오세훈하고 한동훈이 이제 앞으로 이제 대권 주자로서 가장 명확하게 떠오를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, 저는 이상 장동혁이가 지금까지는 많이 이제 욕을 먹고, 지금도 욕을 먹고 있는데, 저는 장동혁이가 과연 그렇게까지 욕을 먹을 일을 뭘 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. 예. 그 사람이 도대체 리더십이 없다. 그 사람이 뭘 못한다는데, 그 사람이 리더십이 뭐가 없죠. 어떤 면에서 리더십이 더 있습니까? 그럼 한동훈이나 오세훈은. 오세훈은 리더십이 있어가지고,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는 얘기를 맨날 듣고 앉아가지고, 선거 맨날 치를 때마다 하는 얘기가 한 게 없다. 오세훈은 치를 때마다, 선거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한 게 없어요. 다 우파들 표 받아가지고 지금 저렇게, 얼굴이 이방 얼굴을 해가지고 지금 맨날 그렇게, 아무것도 하는 거 없으면서, 얼굴은 뻔질뻔질 해가지고 돌아다니잖아요. 박형준도 그러다가 그렇게 그냥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선거하려다가 부산 시민들이 투철해가지고 바뀐 거고.
서울도 정원 아니었으면 오세훈 떨어졌어요. 정원호가 워낙 감이 안 되는 놈을 올려놨으니까 안 된 거지. 예. 진짜 감이 안 되긴 너무 안 되더라. 예. 너무 안 돼. 그래서 지금 뭐, 이준석이도 있고 다 있는데, 지금 국민의힘 앞에, 물론 한동훈이도 당 안에 들어오진 않았지만,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세 명이 가장, 지금 뭐 힘을 가지고 이제 앞에서 국회의원들이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줄을 서겠지. 응? 그러니까 제가 세 명을 지목한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세 명으로 줄을 쓸 거예요. 오세훈 밑으로 쓰고, 뭐, 한동훈 밑으로 쓰고, 응? 뭐 이렇게 하겠지. 응? 자, 그랬을 때, 제가 봤을 때는, 청년의힘은 특별한 어떤 앞으로의 어떤 그게 없는 이상은 저는 한동훈이란데 장동혁이가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. 무조건 뭐 물론 그때 가서 나중에 가서 또 누가 또 뛰어나면 또 뭐 지지를 바꿀 수는 있겠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저는 장동혁을 계속 한번 믿어 좀 주자. 한번 신뢰를 한번 가져보자 장동혁을. 장동혁을 계속 우리가 이제 뭐 닦아세우고 못한다 하는 것보다 지금 상황에서 사실 장동혁이가 가지고 있는 그 프로필도 좋고 서울대 나와서 뭐 행정고시 보고 사법고시 다 합격하고 건강해 보이고 눈 뜨는 게 이상하다 뭔 외모가 이상하다 그런 얘기 하는데 아니 한동훈이도 가발 벗겨보면 누가 진배 없어. 그럼 오세훈 잘생겼다 그러는데 솔직히 뭐가 잘생겼어요? 나는 오세훈 잘생긴 거 하나도 모르겠어요 솔직히. 예. 차라리 장동혁이 더 나아 잘생긴 건. 오세훈이 어디가 잘생겼어요 오세훈이? 진짜 인물 볼 줄 모르는 거야. 예. 차라리 오세훈보다는 한동훈이 나아. 예, 인물은. 대머리는 물론 까졌지만. 그래서 인물로 보면 장동혁이 빠지지도 않고 뭐 프로필도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지금까지 뭐 얼마나 대표로서 뭐 얼마나 했다고 그걸 잘했나 잘못했나 얘기를 해요. 예. 저는 그 부분은 좀 아니라고 보고 대표의 임기가 정해져 있잖아요. 2년으로 돼 있으면 그 2년 동안 하면 돼. 왜 그거를 뭐 미리 내려오거나 말아 그런 얘기를 왜 해. 얼마나 잘한다고 지들은. 당이 뭐 얼마나 잘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냐고.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간에 서울시장도 됐고 다 됐잖아. 경북, 대구, 다 됐잖아. 경북까지 다 됐잖아. 경남까지. 뭐 잘했네. 응? 그만큼 했으면 됐지. 뭐 얼마나 더 잘해. 응? 제가 봤을 때는 장동혁을 믿어주고 계속 한번 했으면 좋겠다. 이런 얘기도 좀 더불어 좀 하고 싶어요. 그래서 선관위 문제는 부정선거는 맞습니다. 그게 왜 부정선거냐. 이게 뭐 어떤 카르텔이나 있고 뭐 이렇게 뭐 누가 뭐 중공애들이 뭐 조작을 했다 이런 걸 얘기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선관위가 이렇게 온전치 못한 선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부정선거예요. 네. 선관위가 오염됐잖아요. 오염됐잖아. 우리가 독살이라는 게 독을 타야 독살입니까? 상한 음식을 먹여도 독살이야. 얼마나 좋은 비유야. 아니 상한 음식을 먹어서 수동적으로 죽었어. 그럼 그것도 독살이에요. 우리가 미필적 고의한 살인이 살인 아닙니까 그건? 살인이잖아. 미필적 고의한 살인이든 뭐 상한 음식을 먹어서 사람이 죽었든 독을 넣어서 죽냐고. 우리가 생각할 땐 자꾸 부정선거라는 거를 자꾸 의도적인 걸 너무 생각하는 것 같아. 카르텔 이런 거를 조직적이고 이런 거 그거 아니어도 부정선거예요 이거. 그래서 지금은 이건 부정선거 맞다. 바로 이건 재선거를 해야 되고 선거를 다 해체해야 되고 다 체포해서 다 수사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장동혁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줘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겠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본부장이 말한다 꼭 사서 읽어보시고 청년인 유료 구독 당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. 오늘 여기 넥타이 예쁘죠? 오늘 저기 뭐 공식 행사가 있어가지고 아침에 다녀왔습니다. 이상입니다.